맹자. 너희 집 노인을 의당 대우받을 만큼 대우할 것이며 남의 집 노인도 너희 집 노인과 같이 대우하라. 너희 집 어린이를 그들이 의당 대우받을 만큼 대우하며 남의 집 어린이도 너희 집 어린이와 같이 대우하라. 맹자. 제2장 맹자. 주왕조가 망하기 전에 유교적 전통 속에 몇 개의 학파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맹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교의 승리를 보장할 만큼 훌륭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었다. 사람을 끄는 웅변, 도덕적 용기, 그리고 깊은 신념으로서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대중화하였고 또한 딴 학파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유교의 위대한 전통을 지킨 것과 함께 유교에 대한 새로운 그의 공헌으로 맹자는 대체로 공자 이후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제2의 성현으로 간주되어 왔다. 1. 그의 생애와 작품. 그는 공자가 죽은 뒤 100년이 좀 넘어서 나았다. 대략 서력 기원전 372년에 나아 289년에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공자와 같이 맹자도 그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다. 한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으며 그가 나을 때에는 눈부신 오색의 광채가 온 땅을 비췄다고 한다. 성현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얘기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사실이라기보다는 성현에 대한 신앙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맹자는 현재 산동성의 추현 지방인 주나라 사람이며 노나라의 귀족인 맹손씨 집안의 자손이라 전해지고 있다. 유서 깊은 가문들이 기울기 시작하자 맹씨 일가도 노나라를 떠나 주나라로 살 곳을 찾아 떠났다. 공자와 같이 맹자도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 그 뒤 그는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배려와 지도 밑에 자랐다. 맹모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아들을 기르는데 좋은 환경을 찾아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맹자와 그의 어머니는 처음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언제나 시체를 매장하고 장례식을 올리는 놀이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 모자는 바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년 맹자는 사고 팔고 하는 놀이를 하게 되었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는 다시 이번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 여기에서 이 영민한 소녀는 스스로 서생과 선생들의 행동을 흉내내게 되었으며 그의 어머니도 이에 만족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와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중국의 어머니들에게 자극을 주어왔다. 맹자는 일찍이 공자를 그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자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처럼 되기를 배우는 것이다. 내가 비록 공자 생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덕을 닦으려고 힘써왔다. 이하 인용문은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맹자에서 인용. 그러나 이 두 성현은 기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공자는 내성적이고 세련된 선비였으며 조심성 있고 말하는 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한편 맹자는 외향적이었으며 그 시대의 위대한 연자였고 그의 재치는 널리 주목을 끌었다.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공격을 받게 되면 공자는 가끔 어쩔 줄을 몰랐으며 그는 그의 논거로서 하늘에 의거하였다. 이와는 달리 맹자는 그의 적대자들을 몰아쳐 수세에 서게 하였다. 그의 활동은 고대 중국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기원전 4세기의 후반기에 나타났다. 다음 항에서 논하겠지만 이 시기는 사회적 동요, 정치적 불안, 그리고 지적 무정부 상태의 시기였으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던 맹자의 시도가 일찍이 그가 모범으로 삼았던 선현들이 누리지 못했던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다. 공자의 교의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자 그는 제의 선왕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왕은 그의 이론을 실천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양으로 갔다. 그러나 여기서도 해왕은 그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왕들에게는 그의 말이 마술적인 기도처럼 밖에 들리지 않았으며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인용한 글 가운데 기록된 것과는 반대로 제 나라보다 앞서 양나라에 머물러 있었으며 양나라엔 기원전 320년에 도착하였고 기원전 318년에 제 나라로 떠난 것으로 오늘날에는 믿어지고 있다. 그가 양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곤란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